자,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주말에 1년여 만에 미국 생활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현장에는 1,500명 정도의 지지자들이 모여서 이낙연을 연호했고 또 서른 의원, 또 윤영찬 의원도 나가서 이제 환영했죠. 이낙연 전 대표 귀국 일성으로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데는 저의 책임도 있다는 것을 안다. 저의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언급한 것이 정치 재개를 언급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원 원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들어오면 아마 정치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메시지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보셨는지요? 먼저 폭우 장마 피해가 없기를 국민들한테 말씀드리면서 무더위에 정치권 소식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것만 나와서 저도 부담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을 하면서 그 메시지도 좋았고 또 거기에 환영 나온 그 지지자들도 아주 질서를 지켜서 환영한 것은 일품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이낙연 대표로서는 지난 1년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해서 지금 총체적으로 민주주의, 민생경제, 국방, 외교, 남북관계가 파탄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이러한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책임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 떠나지 않고 지키겠다라고 한 것은 정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이 정치밖에 안 배웠는데 뭐 하겠어요. 정치를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제가 예측한 대로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그 정치적인 현안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셨죠. 전체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어떤 기조를 전환할 것을 촉구를 했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고, 다만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는 이제 특별한 언급이 이제 없었는데. 앞으로 뭐 일각에서는 비명계의 구심점이 될 것이다 뭐 이런 해석도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비명 친명 갈등의 어떤 그런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하고는 통화를 하셨죠.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낙연 대표의 메시지 중에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해서 던지는 말도 있지만은 민주당도 국민의 성에 차지 않게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다고 저는 느꼈고요.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해서 정리되는 대로 만나기로 했다고 했고, 또 이재명 대표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해서 단합을 협력을 강조한 것은 좋은 얘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이 이제 총선이 9개월여 남은 그런 시점이어서 이제 두 분이 이제 큰 틀에서 이제 단합을 이제 해나가는 기조로 갈 것이다 이제 이런 전망은 하지만 결국은 또 공천 문제라든지 또 당내 비명 친명 갈등이 불거진다든지 사법 리스크가 또 어떤 형태로든 계속 불거지면서 그때 좀 약간의 어떤 긴장감이 있지 않을까 해서 두 분의 어떤 그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또는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물론 총선을 앞두고 당내는 현역 의원들도 모두가 긴장합니다. 자기가 공천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또 공천 룰, 혁신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민감하지만은 지금 민주당의 최대의 개혁 혁신은 단합입니다. 그리고 강한 민주당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친명이다 비명이다,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갈등이 지속된다고 하면은 내년에 누가 좋겠어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좋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가 말씀한 대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 정신으로 협력해서 강한 민주당으로 총선 승리의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